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시장부터 해외 시장까지 전략까지 세워보는 맞춤형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머니더블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선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찬 저녁 시간 보내시면서 내일장에서도 이기는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머니더블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접수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013-3366-8288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맞춤형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니더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유비 양후석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비 양후석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 흐름 짚어주실 텐데요. 코스피 시장이 13일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또 짚어주실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 건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시장이 네. 지수가 기록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 그게 의미 있다는 건데 사실 외화 내빈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지수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일반 개인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세인지 그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네. 상당히 보기보다는 까다로운 장세라는 것이고요. 사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악재는 별로 없는 상태죠. 모든 악재가 소화되는 그런 식의 장세입니다. 네. 골디락스 장세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려워도 시장 자체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약간 기술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율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른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네. 점에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이 약간 문제죠. 연이틀 코스피와는 다르게 빠졌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현재 악재가 작동됐다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IT, 그중 반도체 관련주 중에 대장주, 네페스 같은 종목, 네.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 파트론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다소 이제 부담이 되고요. 또 가장 큰 것은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산업이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가 인보소 사태 때문에 네. 그게 휘청됐습니다. 물론 장중에 나름대로 극복을 해서 그 점과 관련돼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시장 전반적인 상황 짚어주셨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려요.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낙관적인 분위기라고 치지만 지금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그 전날에는 현재 은행주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에는 골드만삭스나 또는 시티그룹의 약재 사실 실적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더라 하는 거죠. 현재 미국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재를 빌미 삼아서 작은 악재를 빌미 삼아서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운이 약간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면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수급이 다소 불확실합니다. 그전처럼 자신 있게 매수하는 네.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네. 장중에 전약 후강 형태로 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제 올라오는 모습,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치지만 네. 장중에 나스닥 승부 보시나요? 못 봤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알려주세요. 보셔야 됩니다. 네. 나스닥 3월이 강세. 처음에 약한 강세에서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세 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수 부담이 약간 있으므로 또 지수가 약하면
대다수의 개별 종목들조차도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따라서 지수 그 변동에 따라 지수가 좋으면 좋은 대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어떤 종목도 매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그런 대로 상당히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보시되 네. 매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선물과 관련된 지수 변동. 지수가 낮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즉 이 상태에서는 지수와 관련된 변동수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쪽의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을 잘 보셔야 돼요. 현물 쪽에 네. 매도를 하는지 매수를 하는지. 매수를 하면 괜찮습니다. 오늘처럼. 근데 만약에 매도를 또 대규모로 한다면 금융투자권에서 받아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지수는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한번 네. 조정을 받으면 약간 깊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 약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의 한 맥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수 자체로는 이제 무역 협상 등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겁니다. 금융 정책상 완화적 기조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죠. 금리는 네. 동결되거나 또는 잘하면 인하까지 가능합니다. 또 현재 경기 활성화 정책에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조금씩 부활되고 있습니다. 지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네. 경제 지표도 지난달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수출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중국이 모멘텀에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유가가 비교적 네. 작년 연말에 42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63달러까지 거의 50%나 올라왔습니다. 오. 그와 관련된 시장에 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형주와 관련돼 있거든요. 네. 어제는 SO일이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은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 주는 전반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현상이거든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정도로 도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유연한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잘 이해했나요? 예, 지수가 결코 네.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악재 아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낙관적인 스탠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낙관적으로 봐서는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장중에도 사실 약간 흔들렸습니다. 예, 만약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그러한 스탠스가 큰 어떤 변화, 아까 얘기했던 아마도 선물 쪽부터 먼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만약에 지수 조정을 의식한다면 네. 그런 측면. 그리고 그것이 현물과 어떻게 연계돼서 그걸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잘 받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낮게 받을 것인지 네. 깊게 받을 것인지에 윤곽이 좀 잡힐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네.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네. 어떤 종목도 투기적인 종목 몇몇 종목을 제외한 웬만한 종목들은 아마 상당히 약할 것이고요. 다만 바이오주는 조금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는 지수가 약할 때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에 조정을 의식한다면 바이오 쪽에 그렇군요. 초점을 좀 맞춰주실 필요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노골적인 종목별 주가가 또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께서 알짜배기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목이 지수 따로, 종목 따로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제목을 제가 만든다고 한다면 차별화 장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는 지수와 종목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이 제목을 붙여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수는 일단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 중에서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하이닉스 위주로 가서 사실 대형주 중에서도 네. 또 차별화가 나오고 있죠. 좋은 장세, 강세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형주 전반이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렇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닙니다. 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옛날식으로 강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골적으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수 따로 종목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 지수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죠. 네. 지수는. 근데 종목군은 다릅니다. 종목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국내 펀드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펀드가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선도주들은 대부분 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맥이에요. 네. 이 맥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을 놓치면 변죽을 올린다고 하죠. 네. 이 좋은 장세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맥점을 잘 짚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일단 제목을 설명드렸고요. 네.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자, 지난 4개월 동안, 4월 동안 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1월 달에 약 4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4조 500억 원 정도. 꽤 크죠. 한때 작년에 연말까지 계속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였던 한 달이었었고요. 2월 달, 3월 달은 조금 주춤했습니다. 1,400억,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4월 달 중순입니다. 어제까지 2조 2천억, 오늘도 한 1,500억 정도 순매수했으니까 2조 3,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6조 7천억 정도. 이 정도인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펀드 편식, 노골적인 이것도 이거지만 한 가지를 더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기관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한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첫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6조 7천억 정도로 말씀드렸었죠. 작년 한 해 그렇게 답보 상태, 약간 조정을 받는 침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답답한 그런 장세였었죠. 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5조 7천억 순매도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1년 동안 그 1년 동안 매도한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6조 7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결코 4개월 동안 그 매수한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매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하필이면 악재투성이었던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월 달에는 거의 70%, 네. 4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4조 중에 2조 9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거의 편식할 정도로 극단적인 편식이죠. 네. 그래서 그냥 집중을 하고요. 4월 달 들어서도 그들의 매수는 물론 이제 그 전체 비중은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렇다 치더라도 절반 정도 매수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네. 뚜렷한 특징이 있고요. 바로 이 특징 속에서 코스닥의 IT 관련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관련주 및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현상으로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을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판다라고 했을 때는 네. 결과는 반대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현재 반도체 관련주 내지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한데요. 지수와 관련된 변수로 작동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6조 7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 내용이 성격이 대부분 현재 선물과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매수라고 합니다. 네. 비차익 매수 너무 커요. 선물과 연계된 것은 현재 단기 매매인데 네. 비차익 매매 선물과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사실 이것도 사실 단기 성향이 좀 높습니다. 또 하필이면 언제든지 그 물량을 뺄 수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액면보도로 해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든지 빼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정상적인 투자를 한다면 비차익을 동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상황이 나쁘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상황이 나쁘면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 시장에서 대규모로 물량을 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었잖아요. 네. 처참했습니다. 작년 최고치 대비 3분의 1 토막 됐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말이죠. 향후 전망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장기로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 해를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국 주식을 사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국 경제가 좋아서도 아니고 해당 주요 종목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펀드 포트폴리오와 관련돼서 전체 세계 증시가 좋으니까 네. 이머징 마켓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거의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수 추종 펀드죠. 이 펀드가 할당을 하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선택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좋으니까 이머징 마켓 할당한다는 차원에서 배분한 것에서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그것이 그전처럼 상당히 든든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금물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짜배기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또 알찬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후보 종목들이 있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더 이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런데 아까 지금 펀드가 네. 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했죠. 펀드들이 사실 골고루 샀으면 우리 일반 개인들도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노골적으로 특정 종목을 편애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나 네. 또는 그 강도를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세요. 그렇죠.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 보면 테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IT가 세고요. IT 중에서도 보면 각종 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하고 또 스마트폰하고 최근에 각광받았던 5G 정도. 네.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전멸입니다. 거의 뭐 야스나 이런 몇 개의 종목, 이력서 첨단 소재 이런 정도만 살아 있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약합니다. 이렇게 같은 부류와 같은 IT 중에서도 반도체 및 스마트폰 정도이고요. 네. 또 같은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무려 한 70개 내지 8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몇 개, 한 10개 안쪽에 있는 종목만 네. 비교적 강한 또는 건강한 네. 상승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네. 현재 뭐 넷피스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되고 이오테크닉스, 테스나 같은 이런 종목들이다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파트론, 파워로직스, UTI 같은, MCX 네. 같은 몇 개 안 돼요. 이런 종목들만 나는 올라간다라고. 더 노골적인 종목은 IT 쪽은 아닙니다. 의류 쪽에서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이런 종목. 또 현재 또 있죠. 필라코리아, 이런 한세실업. 일반 개인들은 별로 현재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건 펀드 종목이거든요. 이런 네. 종목들이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펀드들의 편식이 얼마나 노골적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결과로서
아주 뚜렷하게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게 핵심 맥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을 선점하거나 아니면 경고에 또 식격도 해야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넷피스, 테스나, 이오테크니스 등 예시 종목들을 또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여타 후보 종목들이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나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아까 네. 얘기했던 넷피스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죠. 테슬라나. 사실 네. 가만히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인데요. 이들은 모멘텀이 각각 있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되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업체가 자기 고유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넷피스는 패키징에 범피라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오. 국내 독보적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밀머리 반도체 검사 장비 쪽입니다. 거의 독보적이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등이 배경이 돼서 현재 이들 종목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그런 것이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 국내 거의 이름이 독보적이고요. 네. 세 가지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1위 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 삼성전자와 시체물은 맞짱 떠서 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네. 후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다음에 나오나요? 봅시다. 네. 요거는 조금 다른. 요거는 좀 이따 ABL 말씀드릴 바이오가 그런 나와 있고요. 종목들이고요. 네. 말씀으로 제가 말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요. 고용이 되고요. 고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제가 이제 낮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스마트폰 소재와 관련된 네. 종목입니다. SKC 코오롱 오. PI입니다. 이 종목이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 종목에 또 검사 장비 중에 하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국내 1위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런 업체들이 네. 삼성전자가 사실 그 관계사에 거래처에 네. 마진을 때 많이 안 줘요. 많이 줘야 10% 정도밖에 안 준다고. 근데 이 업체들은 무려 영업 마진이 삼성전자와 거래하면서도 네. 20%가 다 넘어가는 종목들입니다. 오.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삼성전자도 이들 업체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정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특히 아까 얘기했던 펀드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하는 점에서 후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또 알짜배기 강의를 또 들어봤는데요. 참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보기로 보고 싶을 정도로 좀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쯤에서 그럼 이제 문자 상담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문자번호 013-3366-8288으로 상담 받고 있었죠.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화면 통해서 문자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 고민 한번 볼게요. 끝번호가 안 보이네요. 0601번 님이시네요. YG 플러스 매수 하셨다고 해요. 매수가가 2,070원이고요. 4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오늘 종가 1,985원입니다. 네, 약간 좀 수익권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비중이 40%.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또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YG 플러스로 엔터테인먼트, 네. YG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계열사죠. 네. 이 업체는 YG 엔터테인먼트 본사와는 다르게 네.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YG 차원에서 현재 사업 네. 다과 차원에서 네.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네. 업체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걸 따라주지 못하고 있죠. 네.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가가 싸고 네. 거의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는 모습을 현재 주가 수준 2,600원, 2,400원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그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코너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됐던 코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상담을 제가 네. 이제 그 종목에 대해 속속들이 안다면 제가 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전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정보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상식 내지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하자는 말이죠.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본사는 몰라도 네. 계열사는 YG는 거의 사업 다각화에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 보수적 관점,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보시는 것이 기술적으로 분석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종목들의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문자 최근에 들어온 문자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문자 끝번호 3714님입니다. 셀트리온 보내주셨어요. 3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수익권입니다. 네, 수익 좀 꽤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싶고 비중은 50%좀 크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전문가님, 매도 시점 어떻게 해야 가장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의뢰하신 분이 있을까요? 얼마 사서 들었습니까? 네, 현재 30만 원. 지금 20만 원대니까 손실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러네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종목은요. 네. 이 종목은요. 지금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왜죠? 30만 원 가까이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호재, 지금 레미케이드 등 또 헙셋팀의 그 현재 바이오시밀러, 호주마 이런 것들은 현재 어느 정도 시장 선점을 해서 시장 장악을 했죠. 그 효과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지금 경쟁 업체들의 등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특히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 시장은 많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4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온 것도 네. 그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1분기 실적은 조금 낮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다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는 아무리 다른 호재가 있다 치더라도 이 본류가 흔들리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런 정도로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인덱스 펀드 쪽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네. 필연적으로 이 종목은 편입이 됩니다. 네. 최근에 국민연금도 많이 샀죠. 그래서 그런 측면, 단기적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네. 또 현재 미국과 관련된 호재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서 단기를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 20만 원 정도에서 23, 4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정도. 다만 그렇게 못 간다고 한다면 특히 네.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조절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추격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죠.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도 종목 보내주셨는데, 웨이브 일렉트로드 보이고요. 현대약품도 보이고요. 이번에 이 티슈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비중과 매수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비중과 매수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음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18,100원입니다. 그런데 좀 파란불이 켜져 있네요. 코롱 티슈진 어떻게 전망 바라보면 좋을까요? 스피릿은 또 가장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런가요? 이건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이게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인부사입니다.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15년 정도를 연구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자기네들이 현재 연구했던 파이프라인이 이게 이제 골수유래인 줄 알았더니 뭐 신장유래다 해서 중간에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미국에서는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중단되고 우리나라는 현재 재작년인가요? 이게 이제 판매 승인을 받은
현재 집판 중에 있는 시작입니다. 판매 중단이 됐죠. 사태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현재 어제 오늘 식약처에서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일단 너희들이 잘못했다. 왜 그것을 몰랐냐. 그러면서 동시에 뭘 인정했냐 하면 우리도 그 신약으로 인정을 할 때 착각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현재 코오롱 티슈진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재 판매 승인이 중단되거나 더 나아가서 티슈진 티슈진 자체가 상장 폐지까지 가는 최악의 불상사는 피했다. 고의로 했다는 것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최악은 피했어요. 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또 코롱에서도 또 의혹을 갖고 그와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역시 물량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약한 그런 상태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또 하나씩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온 경우나 또 손실률이 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나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가 준비한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ABL 바이오입니까? 네. 아. 어제 이 방송에서 네. 이 종목이 취급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종목은 잠깐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이 종목은 이 기업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네. 차트로 봤을 때는 오판하기가 딱 쉬운 그런 종목이라서 차트를 보는 게 먼저 현재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 네. 잠깐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BL 바이오는 현재 이중항체와 관련돼서 완성도 높은 이중항체 플랫폼. 이게 어렵죠. 완성도는 알겠는데 이중항체 플랫폼이 뭔지 무슨 말인가요?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현재 이게 국내도 국내지만 외국에서도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라이센스 아웃, 이게 이건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네. 기술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및 기술 협력, 공동 연구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중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23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18개가 엘라웃, 현재 지금 네. 기술 이전 및 현재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23개 중에서 18개가 네.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및 엘라웃이 됐어요.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네. 기술 수출 및 기술 이전입니다. 이렇게 엘라웃 성사되는 확률이 이만큼 높은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한미약품보다 더 높아요. 한미약품도 엘라웃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현재 LO를 많이 했는데요. 네. 한미약품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10개 중에 한 개 하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23개 중에서 18개 정도를. 그 정도로 현재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성사율이 높다는 것.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이 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일단 이중항체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일단 약효가 이게 이제 한 항체를 갖고서 두 개의 항체를 갖고 두 개의 네.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효의 유효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것이 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네. 것 또 한 가지는 적응 질환이 무한적의 확장성을 갖고 네.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현재 ABL 바이오는 현재 꼭 한번 장기 관점에서도 꼭 가져가 볼 만한 네. 국내 최고의 네. 이중항체 플랫폼 업체로 새롭게 네.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한 획을 긋을 수 있는 네. 대상 정도로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그렇군요. 같다.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33,000, 34,000 정도에 있어요. 네. 사실 바이오주의 적정 주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통 단기로 봤을 때에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목표 수익률 30%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5,000원 정도. 목표가 45,000원. 매수가는 네. 지금 35,000원 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선절 기준가는 27,000원 정도 좀 낮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정 물량만큼은 꼭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짜배기 강의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미국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 감소에 따라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월가 전문가들은요. 이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실적에 있어서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출발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0.34%, 다우 지수 0.47%, 나스닥 100 지수는 0.29%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장이 개장하기 앞서서요. 미국의 3월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0.1로 발표가 됐고요. 또 잠시 후에는 주택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IBM과 넷플릭스의 기업 실적 발표도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는 오전이나 새벽 중으로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흐름 체크와 함께 또 실적 체크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가봅니다. 네, 유럽 증시 오늘 독일에 있어서도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독일에 있어서는요. 4월 경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사실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나타났던 독일 전망치가 플러스 3.1이라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독일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영국 지수 0.54%, 프랑스 캬크 지수도 0.25% 오르면서 유럽도 일제히 오르면서 장중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35년 만에 13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26% 오르며 2248선에 안착하며 거래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네, 중국 지수 사실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내일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계감이 조금 짙게 나타나나 싶었는데요. 장중 계속해서 상승폭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부동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월 대비 0.61% 상승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2.32% 오른 3,25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중국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종목별 이슈들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육 소장과 함께 하시죠.
네, 국내 유일의 미국 증시 개장 시황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면 좋고요. 자, 미국 증시 앞에 보신 대로 지표는 부진했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투심을 좌우할 지표 2개 보겠습니다. 먼저 MSCI 한국펀드 기준가. 오늘 한국 증시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순매수, 코스닥은 순매도, 그 결과 코스피 상승 마감, 코스닥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록 반도체하고 IT에 쏠린 외국인들의 매수세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오늘 0.7%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세 계속 지켜간다면 내일도 외국인 순매수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FTS의 한국펀드 기준가 역시 비슷한 폭의 상승 출발입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적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MSCI 한국펀드와 함께 상승 출발이고요.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연준 베이지북 발표를 앞두고 6개국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는 현재 정중동의 상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원 환율은 오늘 소폭의 상승 출발인데요. 오늘 서울 환시에서 전일보다 3원 오른 1136원 50전에 이틀째 상승 마감한 환율. 현재 뉴욕 환시에서는 개파락 출발했다가 현재 1135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1135원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향성 비슷한데 원화 가치의 절하폭은 뉴욕 환시에서는 우리 서울 환시보다는 조금 적은 상태 135원대 중요한 지지 저항을 오늘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현지 투자 의견 변경 종목 보시죠. 사실 지금 방송 보면서 모바일이나 뭐 MTS, HTS 다 이제 조작하면서 실시간으로 사고 파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도이체방크에서는 실적 발표 10시간 앞두고 급하게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10% 이상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이미 $350 갔기 때문에 내일 새벽 5시까지 실적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내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한국 증시 개장 전에 바로 이제 안방에서 HTS, MTS로 넷플릭스 매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종목 잭킨더박스 보시죠. 동부에 쉑쉑버거가 있다면 서부에는 바로 이 잭킨더박스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가면 무조건 이거 한번 들르는 곳 중에 하나고요. 1951년에 햄버거 가게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시총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달러짜리 나스닥 종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텔시 어드바이저스 그룹에서는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95달러로 조금 배트를 짧게 잡았습니다만 오늘 개장가 78달러니까 아직까지 매수하기에는 부담 없는 목표가 95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미국 개장 상황 중계 들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 증시에 맞는 미국 종목을 거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도 매매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 새로 편입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미증시 개장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관심 갖고 종목을 대응할 만한 좀 선별적인 관심 종목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에버스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메모리 제조 및 판매하는 이런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 토글 엠램이 있고 이 스핀 전달 토크 엠램 그밖에 인베디드 엠램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시청자님께서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조금 잘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산업용과 이 차량용, 운송용 이런 기업들의 스토리지 시장용의 이 적용 제품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음 준비한 이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엠램이라는 거는 이제 차세대 메모리 이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D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D램이나 낸드 플래시보다 대략 한 1000배 이상의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뭐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인텔까지 뭐 전반적인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를 좀 주목해서 뭘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와의 개발 속도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안에 1GB의 E램을 좀 테스트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전년도 말에 출하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이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심지어 이 기업들의 이제 요구에 맞춰서 이제 생산 설비까지 가능한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M램에 대한 이 뭐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 D램과 뭐 낸드 플래시보다 이 지속성도 뛰어나고 그밖에 뭐 이 내구성이나 이 퍼포먼스까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를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바로 차트를 놓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장 출발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뭐 V자의 좀 급격한 반등세도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오늘장 출발과 동시에 뭐 1%의 강보합 출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개장과 동시에 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전환해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그동안의 이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7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주당 25불이었던 이런 가격이 지금 현재가는 뭐 8달러 69센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저점 기준으로 단기 시각으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80% 이상의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서 이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동사는 8달러 60센트 이하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11불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달러 90센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스핀 테크놀로지 목표가 11달러, 또 손절가는 7.9달러로 또 책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추천 종목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도 들고 와주셨어요? 네, 다음 종목 바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소블라스트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 종목이고요. 동사를 이제 라이징 스타, 이제 저녁 시간대는 제가 이제 시간을 통해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새벽 시간대에 이제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제 한 달도 채 안 된 이런 기간 내에 20%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메소블라스트 역시 오늘장 상승 출발과 더불어서 이 강보합 출발, 즉 플러스 출발로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혈관이나 이 척추 장애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좀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이는 이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 시각에서도 뭐 트레이딩 관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바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매수가는 5달러 80센트 이하에서 바로 오늘 접근 가능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7달러 60센트, 또 손절가는 5달러 30센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소블라스트까지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참고하셔서 투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개장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또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도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웃음꽃 선사해드릴 또 종목들 그리고 또 정보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